오늘 구름이 너무 예뻐서 다시 여기 만경강 위에 독서를 하러 왔어요. 뭐 토끼 구름도 있고 강아지 구름도 있고 뭐 구름이 이제 형태가 계속해서 변하니까 그래서 오늘 약 1시간에 걸쳐서 놀 줄 아는 그들의 반격이라는 책을 이제 좀 정독과 속독의 중간 정도로 해서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죠. 놀 줄 아는 그들의 반격. 이 책을 보고 내가 너무 반가웠던 게, 제가 그동안 강의에서 외쳤던 거, 뭐 일자리 경제가 놀자리 경제로 바뀐다라는 것들을 일본 사례를, 이 사람 저자가 일본 사람인데 그 일본의 사례를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왜 틀린지 제가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가 틀리냐면, 일본은 저출산 세대가 사회에 나올 무렵에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가 아직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취업률이 굉장히 올라간 거고, 한국은 저출산 세대가 사회로 나갈 무렵에는 인공지능 자동화가 이미, 그러니까 그게 5년 후쯤이면은 엄청나게 자동화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이 전혀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의 어떤 저자의 그 시각보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이 책을 읽는 한국인으로서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그 절박함이 훨씬 더 강한 상황이다. 그렇게 알고서 이 책을 간단하게 리뷰를 할 테니까 빌려보시던지, 뭐 그렇게 뭐 제 강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사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비슷하니까 너무너무 비슷.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제 생각이나 제 견해가 이렇게 정리돼서 나오는 게 너무너무 이제 때로는 기쁠 때도 있는데, 놀라기도 하고 좀 더 공포스러울 때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되겠구나, 뭐 이런 공포스러운 면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하고 지금의 20, 30대 세대의 그 욕망의 차이, 욕구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같은 것들이 있고, 거기에 갈등이 있고, 어른들은 너네들은 왜 이렇게 성공에 대한 욕구가 없냐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근데 아이들은 알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없는가로, 그러니까 그것이 생산적인 일인가 비생산적인 일인가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 자체가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는. 그래서 사람이 즐기는 것,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오래 해온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앞부분에 마틴 셀리그만의 행복 요소 5가지, 성취, 쾌락, 의미, 몰입, 인간관계 중에서 성취를 통한 쾌락을 느끼는 세대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몰입을 통한 쾌락의 세대로 이제 바뀌어가죠. 그러니까 그 몰입의 과정이 뭐 돈이 되든 안 되는 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과거 세대와 지금 젊은이들을 이렇게 제가 바꿔봤어요. 과거 세대는 자수성가 성공을 원했던 세대고, 지금 세대는 혼자 놀기에 신공이 필요한 세대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정리가 돼요. 경쟁적 우위를 추구하는 가불의 인간관계에서 쾌락을 느꼈던 세대와 경쟁의 장 자체가 없는 위로의 인간관계로 살아가야 하는 세대로 또 이렇게 나눠진 거죠. 저는 낀 세대고요. 그 사이에 껴있는 세대고, 그러니까 2000년 이후, 그 다음에 1960년대 생까지가 이제 좀 과거 세대고, 저는 1970년생이니까 한 세대잖아요. 70년부터 2000년생까지가 한 세대, 30년간이 낀 세대고,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이제 미래 세대, 이렇게 따져봤을 때, 뭐 저로부터, 저보다 2000년대 태어난 이 세대는 좀 막 가치관이 혼란스럽겠죠. 윗세대를 닮은 사람도 있고, 뭐, 나중 시대를 닮은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예술가다 보니까 2000년 이후 세대를 닮은 경향이 더 많은 거죠, 저는. 우리 때 미대를 간다라는 거는 밥 먹는 걸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네. 자, 빨리빨리 좀 넘어가자 보면 제가 또 저녁에 약속, 누구 또 만나야 돼서요. 몰입을 추구하는 이들은 과정 자체의 희열을 느낀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른들이 보는 지금의 20, 30대가 동기를 상실한 미아처럼 보인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워라벨이 라워벨로 바뀐다. 워크보다는 라이프가 더 중요해진다. 근데 전 워라벨 이전에가 워워벨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하고 또 다른 일하고. 워워벨에서 워라벨에서 라워벨에서 그 다음에 뭘로 바뀌느냐. 라버벨로 바뀔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라버벨은 뭐냐면은 라이프하고 버추얼 라이프의 밸런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향이 앞으로 가상현실이 값싸지게 되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과 놀이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나 또는 오타쿠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로서 뭔가를 꾸준히 해온 뭐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가 점점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죠. 제가 아까 소통신문 인터뷰에서 한나 아렌트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삶은 레이버와 워크와 액션으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레이버, 월급 받기 위한 일이 줄어들게 되고 작업, 그것이 팔리든 안 팔리든 뭔가를 하는 과정을 즐기는 그 작업, 이 작업에 이제 예술도 들어가죠. 그리고 액션, 그것이 뭐 어떤 행위인지 가치 평가를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그런 액션들로 점점 그러니까 레이버에서 워크로, 워크에서 액션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데이터 보상제,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활동이든 간에 서로 사람들끼리 만나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국가에서 그 활동 보조금을 줘야 하고, 이게 이제 국민배당, 국민기본급 이전의 중간 상태가 되는 거죠. 저 예전에 TV에 나가서 얘기했었던. 그리고 SOC라고 이제 사회 자본, 사회 간접 자본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죠. 돈이 안 들면서도 일상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들이 많아지는 것과 활동을 보조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중간적인 형태가 될 겁니다. 과도기적인. 그래서 워크만 남는 일들은 대부분 이제 인공지능한테 넘어가게 된다.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랑 정말 비슷하다니까요. 일본이 먼저 이제 이거를 좀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뭔가를 편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진다. 제가 이제 그 중용 칼럼 해설할 때 세근 행괴가 이제 그거는 소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군자가 하는 짓이 아니다인데, 즐거운 소인의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편애, 기호, 뭔가를 좋아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그것만 느낀다면은 그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것도 굉장히 가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것은 인간이 하는 걸 바라보기를 원하거든요, 사람이. 비교적 근래에 생긴 일들은 인공지능에게 넘기는 것에 별로 거부감이 없는데, 아주 오래되어 온 것, 조선시대부터 해오던 것들은 그것을 인공지능한테 넘기는 것에 있어서 좀 주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떤 추억과 향수를 많이 품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인간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 네 가지 혁명이 오는데 글로벌 혁명, 인터넷 혁명, 인공지능 혁명,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사람은 실세계 지향 혁명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좀 너무 뭐랄까 범주가 너무 약하고 저는 그게 아니라 인터넷 혁명과 인공지능 혁명 이후에는 저는 가치관의 혁명이 올 거라고 봐요. 기호성, 편의성, 견해, 관점들이 확 변하는. 지금 아직 가치관의 혁명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강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소수인데 결국 인공지능 2025년 이후에는 이제 그때 제 강의의 진정한 가치가 인정받게 될 것이고 정말 이제 저에게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제가 2010년부터 예를 들어서 15년 전부터 일관되게 뭔가를 외치웠던 사람의 그 말대로 세상이 바뀌어 갈 때 제가 인정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확실한 기호, 좋아하는 게 없는 사람은 이제 정말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돼버린다. 자, VUCA라는 말이 나옵니다. VUCA. 이게 원래 미국 육군에서 썼던 VUCA 시대가 다시 왔다. 근데 이 VUCA 시대가 원래 전쟁터의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월남전 같은 정말 예측할 수 어디서 공격할지 모르는. 그래서 그 VUCA가 V가 이제 변덕성이에요. 이 사람은 변동성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변동성 그러면은 느낌이 오질 않아요. 영어 원래 단어는 volatility예요. volatility인데 이거는 휘발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업이 언제 사라졌지? 뭐 이런 거예요. 슉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뭔가가 유행이 확 지나가고. 그럼 휘발성, 그냥 변덕성. 꼭 그게 어제까지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아닌 거예요. 이런 어떤 변덕성, 불확실성, uncertainty, 복잡성, complexity, 모호성, ambiguity. 이 네 가지를 VUCA라고 그러는데 이 VUCA가 지금은 디지털 VUCA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오면서 디지털 VUCA의 시대인데 이 디지털 VUCA의 시대가 퀀텀 VUCA의 시대로 갈 겁니다. 양자의 세계가 오면서 한 번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VUCA 정도만 해도 우리가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어떤 시대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제가 우리 교육을 전면 동아리화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학과목이 한 100개가 넘어야 된다. 120개 정도 돼야 된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다양성이 그 단체와 국가의 힘이 되고 각자의 다양성과 강점이 합쳐져야만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안심 사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너무 중요해진다. 신뢰가 속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책에. 그러니까 뭔가를 믿을 수 없을 때는 그 사회는 계속해서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왜?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후진국이 돼가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신뢰자본이 아주 OECD 최빈국이거든요. 신뢰자본이 가장 없는 국가. 정말 우리 집단 전체가 지금 잘 살 방법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그래서 각자 도생을 해야 되고 이 각자 이 구독자분들 각자 자기 자식들 잘 키우고 자기 자신 잘 갖고 나가야 돼요. 20, 30년 정말 잘 버텨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Y가 중요해진다. 뭐 이런 얘기는 Y와 뭐 배려와 공감이 중요해지는 부분.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사람의 막 이렇게 공교육에서 교육만 받다 보면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까먹어 버려요. 그걸 찾아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당신은 원래 이걸 즐기는 사람이다. 그런 거였다. 이렇게 딱 보면은 그걸 알아채는 사람들도 있죠. 적성과 그러니까 일의 진로가 아니라 놀이의 진로를 찾아주는 사람. 내가 원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제 유튜브 댓글에 가끔 학부모들이 제가 엄마부터 즐겨라.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이거, 오늘 달린 댓글인데, 제가 하도 엄마가 즐겨야 된다. 엄마가 뭔가를 즐겨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뭘 즐기는지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 키우는데 지금 매몰돼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둘 다 망친다니까요. 엄마도 망치고 애도 망쳐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찾게 됐대요. 그게 뭐였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댓글이 오늘 달렸어요.
그리고 뭔가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하는 것도 힘이다. 이게 제가 30년 내공을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 10년 만에 뭔가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저도 지금 30년 만에 이런 유튜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30년 노력을 한 거거든요. 자, 프로젝트가 중요해지고, 뭔가 거리가 중요해지고, 친구가 중요해지고, peer, 그다음에 열정, 감정, 패션 중요해지고, 플레이, 노는 거 중요해지고, 이게 4P예요. MIT 미디어 랩. 제가 왜 김포에 MIT 미디어 랩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집단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MIT, 미국 국방과학연구원의 아이템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이죠. 그 첨단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주는 곳이 MIT 미디어 랩인데, 여기서 4P, 미래의 4P가 중요해진다고 4가지, 뭐 프로젝트, 피어, 패션, 플레이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거리, 친구, 열정, 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일본어 하나를 써야 되겠는데, 이키가이라는 말이 있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이키가이. 자기가 그 보람을 찾을 수 있으면서도 좋아하는 일, 그걸 이제 이키가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교집합에 있냐면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과 남들이 필요로 하는 일과 돈이 되는 일과 교집합인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이거 4가지를 만족시키면서 내공을 쌓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 진정한 몰입을 하기도 어려워지고, 또 눈치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 이 2가지의 교집합만 우선, 내가 어떤 거에 감정이 가고 열정이 가는가, 이것이 우선이고, 나머지 3개가 필요로 하는 일하고 돈이 되는 일은 2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때가 왔다. 특히 자식 교육에서는 그런 때가 왔다.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걸 다 대신, 인공지능이 지금 뉴스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장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회사를 몇 년 내에 자동화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5년 내에 자동화하고 싶다는 사람이 뭐 30-40%고, 뭐 10년 내에 꼭 자동화하고 싶다 합치니 거의 80%고 이래요. 근데 놀라운 뉴스가 사장들을 인공지능으로 교체할 거라는 뉴스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들은 자기 회사를 자동화 싶어, 그러니까 특히 제조업에서 자동화 시키고 싶어 하고, 사실 교육계도 자동화가 돼요. 교육계도. 그러니까 CEO들은 직원들을 자동화 시키고 싶어 하는데, 자본가들은 사장도 자동화 시키고 싶어 해요. CEO 자체를 인공지능으로 교체해버린다라는 거죠. 놀랍죠? 얼마나 많은 부분이 자동화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동화가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자동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는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대학생들 내지는 또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진로 지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놀 줄 아는 그들이 미래다. 재밌죠? 자, 놀 줄 아는 그들이 미래다. 이 책의 제목은 놀 줄 아는 그들의 반격, 놀 줄 아는 그들이 미래다. 이게 이제 에필로그 제목이에요. 자, 에필로그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네요. 에필로그에서는 매력 같은 거, 매력이 느껴져야 노니까요. 그 놀이가 매력적이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취미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공유사회. 공유경제 대표적인 기업인 왜 우버 있잖아요. 우버 얘기가 중간에 나오는데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우버는 인공지능 자동차로 택시 서비스를 하고 싶어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원래. 근데 당장의 인공지능이 값싸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쌓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구글이 이메일을 20몇 년 전에 Gmail을 내놓으면서 Gmail을 공부하는 컴퓨터한테 공부시키고서 자기들은 인공지능을 사실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죠. 우버가 지금 집에 놓는 자가용 가지고 영업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인공지능 자동차를 운영하기 위한 데이터를 쌓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표지에 있는 거 얘기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꾸준한 딴짓으로 기회를 만드는 세대. 꾸준한 딴짓은 딴짓인데 그게 꾸준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뭐가 됐든 일단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밀어주고 몰입하게 해라라고 말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아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야근의 전사는 죽고 잔업하고 오래 일하는 전사가 죽어가고 덕후만 살아남는다. 덕후는 살아남는다. 제가 덕후 경제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죠. 뒷표지.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 이제 강제되지 않은 일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 특성을 살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뭐 그렇습니다. 자, 놀 줄 아는 그들의 반격 리뷰를 약 20분에 걸쳐서 제가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전주 화실로 가야 되겠습니다.